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옛이야기 인문학 시간으로 그림 영재가 지은 작은 빨간 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선물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하는지 소녀는 잘 압니다. 물론 소녀 또한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준 빨간 모자가 소녀는 마음에 쏙 듭니다. 밖을 나다닐 때면 늘 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깜찍한 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 별명을 작은 빨간 모자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소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할머니에게 케이크와 포도주병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입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다는 기쁨에 소녀는 마음이 들뜹니다. 게다가 숲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기쁨과 아름다운 꽃을 볼 기쁨에 젖어 아이 얼굴에는 웃음이 그득합니다. 그런 소녀를 보며 엄마는 다짐을 둡니다. 숲에 들어가면 딴 점 부리지 말고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는 것. 할머니 집에 들어가면 우선 인사부터 하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소녀를 보내는 게 불안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휩쓸릴 나이잖아요. 당부에 또 당부를 하면서도 마음속 불안을 떨치기 힘듭니다.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할머니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30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는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아이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릅니다. 모든 생명이 엄마처럼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소녀는 늑대를 만납니다. 아이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동물인지 모릅니다. 늑대가 못된 동물이라는 걸 알려면 무엇보다 늑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늑대를 모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소녀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엄마 품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 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엄마 곁에서는 느끼지 못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소녀를 자상하게 대합니다. 어디 가는지를 묻고 앞치마에 싼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이는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아마도 어른들이 물으면 공손하게 대답하라고 아이를 교육시켰겠지요. 늑대의 품성을 알 리가 없는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늑대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늑대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늑대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든 아이를 제 편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늑대는 아이와 할머니를 동시에 잡아먹을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늑대의 이중성을 알게 되면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리 보면 모든 이들에게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늑대는 소녀를 잡아먹기 전에 할머니부터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따돌리고 할머니 집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늑대는 숲 주위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분명 아이에게 숲에서 딴전을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늑대와 엄마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고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늑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늑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늑대는 숲속 여기저기를 거닐어 보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보고 예쁜 꽃들을 보며 즐거이 숲속을 산책하라고 거듭 말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욕망을 지그시 누르고 있고 늑대는 아이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엄마 말을 따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늑대 말을 따르면 무엇보다 재미가 따라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이리저리 숲속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든 영롱한 햇살이 아이 눈을 자극합니다. 소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꺾어 선물하면 할머니가 무척 좋아할 거라고. 아이는 숲속에서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 말을 어기게 된다는 걸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고는 싶고 엄마 말을 어겨서는 안 되고 아이는 새로운 핑곗거리를 찾아냅니다. 꽃다발을 선물하면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필 테고 그러면 엄마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거라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이는 길을 벗어나 꽃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으면 바로 옆에 또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쁜 꽃이 있고 저기에도 예쁜 꽃이 있습니다. 아이는 한껏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아이는 할머니 집은 있고 꽃을 꺾는 데만 집중합니다. 아이가 이러고 있는 사이 늑대는 잽싸게 할머니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뒤 침대에 누워 빨간 모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오면 그냥 잡아먹으면 될 걸 늑대가 굳이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지는 마세요. 우리는 지금 동화를 읽고 있습니다. 소냐와 늑대가 대화를 하는 세상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화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세계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가 한아름의 꽃을 가슴에 품고 할머니 집에 도착합니다.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어 그리 늦은 것도 아닌 듯합니다. 할머니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아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면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지금은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이니 주변을 감도는 기운을 예민하게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떨쳐내려고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릴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대로 가보니 할머니 모습이 참으로 괴이합니다. 귀도 크고 손도 크고 입도 큽니다. 아이는 예전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늑대가 자신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와 할머니를 잡아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이는 할머니 흉내를 내는 늑대에게 귀가 큰 이유를 묻습니다. 늑대는 내 말을 잘 듣고 싶어서 귀를 크게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손이 큰 이유를 묻자 늑대는 너를 잘 잡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아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입이 큰 이유를 묻자 늑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입이 커야 너를 잡아먹지 하고 외치며 늑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늑대는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아이를 다른 길로 꼬입니다. 아이는 엄마 말을 따라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차마 떨쳐낼 수 없습니다. 늑대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욕망을 억눌러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늑대는 아이의 욕망을 들추셔서 아이가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문제는 엄마가 알려주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빨간 모자는 늑대를 만난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길을 벗어나 늑대를 만난 게 아닙니다. 늑대를 만나고 나서야 길을 벗어납니다. 엄마가 알려주는 길이 꼭이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늑대를 만나기 전까지 아이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딴전을 부리지 말라고 했을 뿐 늑대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는 늑대를 만난 다음에야 딴전을 부립니다. 늑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엄마는 길을 나서는 아이에게 왜 늑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걸까요? 늑대가 없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딴전에는 분명 늑대를 만나 유혹을 당하는 것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늑대를 만날 확률이 꽃이나 새를 만날 확률에 비해 낮으므로 엄마는 따로 늑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부름을 보낸 어린 딸이 늑대를 만날 거라고 상상하는 엄마는 없기도 하고요. 엄마는 숲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늑대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돌려 말하면 엄마는 아이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늑대에게 잡아먹힌 판에 그럼 누가 작은 빨간 모자를 구할까요? 때마침 사냥꾼이 할머니 집을 지나다가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할머니밖에 없는 집에서 이토록 거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사냥꾼은 이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늑대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냥꾼이 쫓고 있던 그 늑대입니다. 곧장 총으로 늑대를 죽이려던 사냥꾼은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을 쏘는 대신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화를 읽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길 바깥을 떠도는 존재입니다. 길 안에만 있으면 사냥꾼은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길 바깥을 돌아다니며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늑대들을 잡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엄마는 아이를 늑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냥꾼은 그러니까 이 동화에는 부재로 나타나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늑대는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로 아이를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아이들은 쉬이 욕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우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예 아무 욕망이 없는 아이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욕망이 있는 아이들은 주변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길바깥으로 늑대를 따라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늑대는 사냥꾼을 피해 아이들을 유혹하고 사냥꾼은 그런 늑대를 잡기 위해 길 바깥으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늑대를 잡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숲 밖과 숲속으로 오가는 사냥꾼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자 작은 빨간 모자가 먼저 보입니다. 늑대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늑대 뱃속은 정말로 캄캄했다고 외칩니다. 늑대는 길 바깥의 어두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늑대 뱃속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어둠은 동시에 죽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엄마의 말을 어기고 길 밖으로 나갔으니 이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겠지요. 할머니도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기는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늑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가 구해온 커다란 돌멩이를 사냥꾼은 늑대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꼼꼼하게 배를 꿰맸습니다. 이 시간 동안 늑대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를 가르고 꿰매기까지 잠에 빠진 걸 보면 완전히 긴장을 풀었나 봅니다. 하긴 오랜만에 포식을 했을 테니 긴장이 풀릴 만도 하지요. 사냥꾼이 나타나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늑대는 이 격언을 잊었습니다. 제 뜻을 이룬 것에 매몰되어 다른 상황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이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 망각했습니다.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은 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늑대는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엄마와 늑대는 다르다는 것. 엄마 말은 들어도 되지만 늑대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는 다시는 엄마 말을 어기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문제는 엄마 말을 어기지 않더라도 아이는 길 위에서 무수한 늑대들을 만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늑대는 길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늑대는 길과 길 밖을 무수히 오갑니다. 사냥꾼도 그렇잖아요. 이후에도 아이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는 어김없이 작은 빨간 머리를 길 밖으로 유혹합니다. 길 밖으로 나가면 즐거운 일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는 늑대의 말을 믿지 않지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 케이크와 포도주병을 할머니에게 전합니다. 아이는 이제 늑대가 지닌 이중적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늑대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늑대 뱃속의 어둠을 체험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길에서 따돌린 줄 알았던 늑대가 할머니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작은 빨간 모자 흉내를 내고 있네요. 할머니와 아이는 어이가 없습니다. 늑대가 얼마나 끔찍한 동물인지 새삼 확인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늑대는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노리기로 마음먹고 쥐부기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 할머니와 아이는 참 난감합니다. 할머니는 문득 집 앞에 있는 커다란 구유를 떠올립니다. 돌을 깎아 만들어서 아주 튼튼한 구유입니다. 할머니는 아이로 하여금 소시지를 넣어 끓인 물을 구유에 퍼담게 합니다. 소시지 냄새가 지붕에 숨은 늑대 코를 자극합니다.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소시지 냄새가 나니 늑대가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고개를 빼서 아래를 보려고 하다가 늑대는 그만 지붕에서 떨어져 구유 속에 처박혔습니다. 구유에는 소시지 끓인 물이 있다고 했지요. 끓는 물 속에 빠졌으니 늑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몇 번 허우적대는가 싶더니 이내 늑대는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늑대를 물리치는 힘이 된 것이지요. 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사냥꾼은 힘으로 늑대를 제압하지만 할머니는 지혜로 늑대를 제압합니다.
늑대가 사는 숲속에서 살려면 할머니 또한 늑대를 물리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야 할머니가 어떻게 늑대를 당해내겠어요. 할머니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늑대의 욕망을 이용해 늑대를 물리칩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러니까 늑대를 물리치는 두 방법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냥꾼의 방식으로 총이나 칼로 늑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할머니의 방식으로 늑대의 욕망을 자극해 늑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여자아이가 사냥꾼이 되기는 힘들 테니 작은 빨간 모자는 아마도 할머니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겠지요. 상대의 요점을 노려 무찌르는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 엄마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늑대가 자주 나타나는 숲속에 살고 있고요. 엄마와 할머니를 잇는 존재는 작은 빨간 머리입니다. 엄마가 경계의 이쪽에 있다면 할머니는 경계의 저쪽에 있습니다. 엄마는 늑대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는 듯 합니다. 늑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딸을 다시 숲속으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늑대가 얼마나 사악한지 잘 압니다. 숲속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올 법한데 할머니는 늑대가 사는 숲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늑대를 다루는 방법을 안다는 얘기지요.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엄마는 아이를 할머니 집에 보내면서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늑대를 직접 물리치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엄마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숲 언저리를 지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숲속으로 들어가 늑대와 마주치는 일은 벌이지 않을 겁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어떨까요? 아이는 이미 경계를 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늑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경계를 넘은 아이는 항상 그 경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아마도 나이가 들면 할머니처럼 숲속에서 살게 되겠지요. 엄마처럼 마을에 살더라도 늑대를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평생 늑대를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디에나 늑대는 살고 있을 테니까요. 늑대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소녀는 두려움을 떨치고 할머니 집을 다시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늑대가 사는 숲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늑대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타자입니다. 우리가 곧 늑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늑대는 우리가 그토록 감추려고 하는 무의식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숲속에서 늑대를 처음 본 소녀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늑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늑대가 얼마나 사악한 동물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는 이 삶을 다시금 들여다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요? 경계를 오가는 소녀는 어쩌면 다른 삶을 살 듯도 합니다. 그 삶이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